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원효 대사 만나보셨죠? 이 마음의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대승불교, 대승철학의 한 축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은 원효 사상을 계승을 하고 또 평생 구도자의 자세로 그의 학문 세계를 기피했던 존재, 수행과 학문을 하나로 이렇게 묶었다 하는 의천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평생을 고려조의 불교 중흥에 진력한 분이고요. 또 천태종의 개창자로도 알려져 있죠. 오늘 동국대학교 사학과 김상현 교수를 모시고 의천의 생애와 사상이 어땠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700년 한국 불교사를 통시적으로 관통해서 설명하고자 공부하고 계시는 김상현 교수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선생님의 소망이 뭔가 했더니 우리 불교사의 맥 전체를 짚어서 작업을 하시겠다고요. 지금 많이 진전이 있으십니까? 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진전이 많지는 못합니다. 이제 서둘러 이제 성과가 하나하나 나와야 되겠죠. 이 한국 불교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비빔밥 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이렇게 잘 섞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있는데, 가령 제가 재작년이군요. 그 캄보디아 여행을 했는데 거기 이제 소승 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이 됐어요. 또 이제 보도에 나오면 뭐 네팔이라든지 또는 뭐 이 지역에 다른 불교들 설명들이 있고 그러면 뭐 티베트 불교라든지 라마교라든지 또는 뭐 동남아 쪽에 소승 불교라든지 그거하고는 어떻게 우리가 차이점을 둬야 되네? 소승 대승할 때 그 큰 데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중국 쪽으로 전해진 여러 경전들, 이런 경전들은 소위 말하는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 유마경 같은 이런 대승 경전에 속하는 경전들이 이쪽으로 중국으로 전래되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전래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남방으로 전래된 아흥경 계통의 그 남방 불교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뭐 오래된 지역만 어디든 뭐 다 사찰이 있고 불교 문화권에서 우리가 이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력 종교가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이상 이렇게 정립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한반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살아서 문화를 읽은 좁혀서 뭐 2000여 년, 뭐 반만 년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속에서 불교가 미친 영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제대로 발달할 그 단계의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그리고 한 장소에서 등불을 밝히고 문화를 꽃피워 온 것은 불교밖에 없죠. 유교 같은 경우에 지금 성균관 대학 한 뭐 600년, 700년 역사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경우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산천과 우리나라 뭐 모든 문화, 사회, 정치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맥락에서 짚을 때 불교적인 요소들을 만약에 제외시킨다면 정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심지어 뭐 산 이름 하나도 지명도 뭐 예를 들어 뭐 불광산이라든지 청량리라든지 무슨 뭐 높은 산에는 전부 비로봉이라든지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도 그렇죠. 야단법석을 떤다. 다 불교 언어고. 그럼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신봉하는 현재 종교하고는 다른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예, 구현하는데 우리들의 역사를 서양을 기독교 이해 없이 서양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대각국사 의천 이렇게 교과서에서 대각국사 배웠습니다. 의천, 예. 그런데 뭐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효라는 예, 존재의 이름은 알지만 그의 사상을 좀 알려고 하면 뭐가 뭔지 잘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천은 더 그렇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예, 알려진 바가 그다지 많지도 또 자료가 않고, 많이 남아있지도 못하고. 예, 뭐 따로 그냥 불교 쪽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국 불교사에서 아주 우뚝하고 중요한 존재인 건 틀림없다는 거죠. 예. 어떤 점에서 의천은 그 의미를 갖는 거게 되는 건가요? 우선 재밌는 게 왕자 출신으로서 성녀가 됐죠. 네, 그것도 11살에.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분이 속장경, 소위 그 교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교장을 그 만들었다든지 천태종을 장종했다든지 이런 등의 역할은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아주 우뚝한 한 봉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천태종을 창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론들도 좀 있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글쎄요, 어떤 반론이 있는지 몰라. 천태종을 장종했던 거는 뭐 확실한 일이고, 예. 일이고, 다만 이제 그 아마도 그 연대에 대해서 토론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예. 왕자가 승려가 된다. 지금 뭐 이제 불교계하고는 물론 양상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고려조 때 이 승려가 된다는 게 뭐 모든 걸 기득권을 포기한다든가 이것과는 의미가 좀 다를 수가 많이 있는데 다르죠. 이 출가의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그 시대 배경 자체가 그 당시에는 뭐 전 국민이 불교를 믿고 있는 국교화돼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많은 귀족의 아들들도 쉽게 출가했고, 그러니까 출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처럼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현실을 등지는 게 아닌 했고, 거죠. 예. 그러니까 문종께서 내 왕자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 4명 중에 누가 출가를 해서 정말로 복밭을 일굴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11살 넷째 왕자, 넷째 아들이었군요. 예, 넷째 예. 아들 의천이 자기가 출가하겠다고 11살 때 출가하지 않습니까? 아마 가슴속에 굉장한 구도의 열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1살 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죠. 그런데 요즘 11살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네. 예. 19살 때 이분이 속장경 그 교장을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그건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걸 계획을 했거든요. 네. 그거 보면 굉장히 요즘 나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큰 맥락이 이제 의천이 그 승려로서 업적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것만이었으면 가령 뭐 정치력이 있다든지 요새 용어로 사업수완이 뛰어났다든지 뭐 예, 이렇게만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학자로서의 그 면모도 두드러졌다는 거죠. 예, 학자에서 그렇습니다. 수행자로서. 예. 어쩌다 머리털 이다지도 희었는가 학업의 수고로움 쌓이고 또 쌓인 탓이지 이렇게 예. 천음을 아껴 공부하는 의천의 모습이 본인의 글 속에도 드러납니다. 있거든요. 예. 예. 정말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쏟아지는 물과도 같아서 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촌음을 아껴서 이 불교 교학에 매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냈고요. 14개월 동안 중국의 그 당시 송나라 서울인 변경과 그 다음에 항주 이쪽을 오고 가면서 14개월 동안을 많은 고성을 만납니다. 네. 한 50여 명 고성을 만나는데 그때 그 고성들은 화엄종이라든지 법상종, 뭐 계율종, 그다음에 전태종, 또 선종 아주 유수한 그 고성들을 다 만나면서 공부하고 심지어 항주 쪽에서는 인도에서 온 스님이 있었는데 네. 한 1개월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인도의 상황도 공부하고 그래서 많은 견문을 넓히죠.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좋은 시절도 만나기 어렵다. 오늘이 지나가면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우니 줄어드는 물속의 고기와 같거늘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경에서 이르기를 꽃을 꺾어 햇볕에 두면 얼마나 고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또 열방경에서는 젊음이 머무르지 않음이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과 무상하기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비록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는가? 몸에는 옷을 걸치고 입으로는 음식을 먹지만 어찌 쉽게 소화되랴. 바라건대 인연이 있어서 법당을 가득 메운 대중은 다 같이 일승의 뜻을 두고 함께 만행을 닦아 모든 부처님 회상에서 다시 서로 만나는 것이 곧 소원이다. 하여간 범상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차분히 오죽하면 미랑까지 해서 그러게요. 예. 어. 그 열정이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면모로서도 이렇게 칭송받고 그러는 모양이죠. 그런 부모에 것 대한 같습니다. 칭송, 효성이라든지 뭐 어떤 거.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근데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학문이 그렇고 공부는 돈이 그렇습니다. 많아서 되는 예, 게 예. 아니거든요. 예. 수행도 그렇고요. 예. 수행이 어디 뭐 권력과 예. 이게 어디 오히려 돈으로 방해만 되는-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왕자 출신이지만 물론 한두 개 도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왕자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도움 받. 그래서 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건 있지만은 굉장히 진지하고 따뜻하게 아주 구도의 열정이 넘쳤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천의 불교 사상은 교관 병수로 네. 집약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김상현 선생님의 이제 예. 이 말씀입니다. 책 속에인데 예, 예. 그게 어떤 종파적인 것들 혹은 사상사적인 것과 이렇게 연관이 되니까 연관이 되죠.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뭐 승려가 네. 뭐 불경도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이 참선도 수행도 네. 잘하고 그 당연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큰 업적이라고 왜 얘기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유가 있기를 특히 이제 교종 쪽에 화엄종 혹은 법상종 이런 종이 대개 교종으로 분류를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자꾸 이제 책만 본단 말이죠. 책만 보는 것을 의치는 뭐라고 비유했냐 하면은 이거는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구실에 앉아서 무슨 뭐 원효가 뭐라고 말했고 네. 칸트는 뭐라고 말했고 그럼 백날 얘기해봤자 그건 원효 얘기고 칸트의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참선을 통해서 자기 그 내면을 밝혀내고 이렇게 그 자기 본성을 비추어 보는 그 노력도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선종 쪽에서는 책은 안 보고 불이문자라고 해서 자꾸만 그것만 하려니까 상당히 무식해진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 본인이 그 당신께서 의천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리석은 참선하는 무리들 치선이라고 그랬어요. 예, 치선이요. 예, 어리석은 그 참선하는 선사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뭐 당연한데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위에서 볼 때 그 종파들이 조금은 그 너무 치우쳐서 한쪽으로 가는 것을 경계해서 얘기를 했죠. 예, 선과 교의 그 조화. 예, 그 맥락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군요. 그 이제 나중에 그 후에 오는 보조국사 진울도 정해 쌍수 같은 얘기를 하죠. 근데 같은 얘기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네. 대각국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교라고 하는데 액센트가 더 가 있고 예. 보조국사 진울은 선 쪽에 더 가 있죠.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씩은 그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각국사 의천을 말할 때 꼭 떠올리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원효대사 네, 경우인데 저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의천이 경주 분황사에 모셔진 원효의 상 앞에 엎드려 제문을 지었다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대각국사 문집에 실려 있는데 제분황사효 성문이라는 내용인데 그 한 대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대각국사 문집 중 제분황사 효성문에서 모년 무월 모일에 구법사문은 삼가 다가와 철에 맞는 제물로서 해동교주 원효보살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오직 해동보살만이 성과 상을 융화에 밝혔으며 고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백가에 다투는 실마리를 화합시키고 일대에 지극히 공정한 논을 얻으셨거니와 하물며 헤아릴 수 없는 신통과 생각하기 어려운 묘용이었겠습니까? 비록 티끌 세상에 함께해도 그의 참됨을 더럽히지 않았고 비록 빛으로 화하나 그 본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명성은 중국과 인도에까지 떨쳤고 자비로운 교화는 이승과 저승을 덮게 된 것이오니 그 찬양함에 있어 참으로 무엇이라 형용하여 말하기가 거북합니다. 에우라지 적은 공양에 의지하여 감히 미미한 정성을 베푸오니 우러러 바라옵건대 두터운 자비를 드리워 밝게 살펴주시옵소서. 예, 의천이 원효대사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로 숭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곳곳에 나옵니다. 반면에 당대 규녀에 대해서는 극도로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비판하고 예. 그랬다는 건데 원효에 대한 숭상의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이분이 그게 이제 뭘 어느 정도로 찬양을 했느냐 하면 원효와 짝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의 마명과 용수보살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 스님들 싹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효 오른쪽에 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효와 나란히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용수와 마명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웬만한 중국 승려들은 네.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평가가 정말로 객관적이냐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대단히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누구를 비교해서 평가하려고 할 때는 늘 비교해야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가 뭐 몇십 종 있다고 볼 때, 그럼 원효 화엄경소가 어느 만큼 뛰어났냐고 보려면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교하려면 자료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대각국사 의천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속장경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천 종을 모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검토했으니까. 우선 이 원효를 찬양하는 것은 원효가 저서가 100종이 넘으더니까요. 그리고 그 저서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원효의 사상의 핵심이 화쟁사상인데 네. 이 대각국사께서 원효를 찬양하는 이유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백가의 이론들을 다 화해시켜서 아주 지극히 공평한 이론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면서 원효를 높이 찬양하고 있죠. 네, 이제 대각국사께서 원효의 저서를 그때 한 47종을 모아서 네. 그것을 그 속장경 그 교장에 간행했거든요. 네. 그 덕분에 오늘날 20여 종, 23종이 남아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도 그 대각국사의 공적이 크다고 봐집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흩어질 다 멸실될 예,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았군요. 많았거든요. 예. 이 의천을 얘기하면서 이 속장경 네. 교장 교장. 예, 이 얘기를 여러 차례 예. 하시는데요. 예. 아예 좀 이 교장 속장경이 예. 어떤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 그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초조대장경이 다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화엄경 같으면 화엄경만 읽으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과서만 가지고는 공부하기 어려워서 네. 참고서가 참고서. 있듯이 네. 그래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를 쓰면 화엄경 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경에 대한 많은 연구서들을 우리는 흔히 그 옛날 고유 용어로 장소라고 말하는데 장소. 예. 그 장소들이 뭐 수천 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천 종이 그 중국으로부터 거란, 일본, 우리나라 뭐 이 동아시아의 한문 문화권에서 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집대성 해보려고 생각도 못했고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대가국사께서는 19살 때 그것을 발언을 합니다. 19살 때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럼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그것을 중국에 밀항해서 3,000건을 구하기도 하고 요 나라 황제가 6,900건을 보내줍니다. 6,900건. 예, 많은 양이죠. 그다음에 또 대가국사 당신께서 전국을 유람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창고 속에 이제 이게 먼지 묻은 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그게 한 4,000건 정도 찾아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쪽도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이제 감수하고 교감하고 골라가지고 1,000종 이상을 간행했거든요. 네. 간행해가지고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본, 중국 요 나라 쪽으로 유포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 당시 일인데 이게 국제성을 띠고 있고 불교 학문을 국제화하고 이것을 집대성하고 기초를 다듬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생각도 못한 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속장경 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했네요.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력한 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주 일찍부터 이제 해외 교류라는 걸 예. 빈번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물질 교육도 있지만 문화적인 교류가 그렇습니다.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점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세계로 서방권으로 예, 뻗어나간 역사가 별로 없는데 바로 의천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시야를 가졌었던 그래서 거군요. 저도 지금 와서 우리가 이제 국제화, 세계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역사 인물 중에서 우리나라 인물 중에서 국제적인 인물을 들으려고 하면 대가국사입니다. 네. 이분이 끼친 영향력은 저 서역의 일부까지도 거기도 편지를 보내고 아니, 지금 서역이라고 하면 저 이렇게 그러니까 서장 쪽,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향해 있는 그 중국의 끝단, 중국에서 이제 저쪽 예. 그 지금 저 파키스탄 이제 저쪽 들어가는 그쪽 예. 지역이죠. 신장 예, 지역. 그쪽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그쪽까지 편지를 보내서 자료를 구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게 자기가 속장경을 간행하고 난 뒤에 이게 일본 불교나 그리고 중국 불교나 이런 쪽에 특히 요 나라 이런 쪽에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원효의 저서를 요 나라에 보내면서 네. 그래서 황제가 그 글을 읽고 찬양한 글이 남아 있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고성에게 원효의 저서를 보내면서 능가경을 공부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원효 스님의 이 저서를 읽지 않고는 안 될 겁니다 하고 한쪽으로 자랑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교만 붙잡고 있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상당히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동아시아 불교를 집대성하고 그걸 유포했다고 하는 점에서 그 업적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적어도 문화적 국제 교류에 있어서 저 좋은 점이 하나 있었군요. 다 한자 문화권이었어서 그렇습니다. 원효 예. 스님이 쓰신 거를 그렇습니다. 저 신장 지역에서도 그냥 볼 수 그렇습니다. 있었던 예, 거군요. 예. 네. 원척 스님의 저서가 티베트 대장경 속에 들어 있거든요. 예. 의천의 여러 역할 중에 지금도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천태종 개창이다 하는 건데 삼재 원융이 삼재 천태종의 정신이라고 좀 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삼재라고 할 때 이제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께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때 이건 조금 철학적이고 불교 교리적인데 존재를 설명할 때 우선 공으로 설명합니다. 공의 진리, 제자는 진리란 뜻인데 네. 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그 알맹이처럼 존재하는 어떤 실고 아트만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유기적이고 이렇게 얽혀서 돼 있으니까 내라고 고집팔렸던 것은 없다고 하는 게 공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다
가짜는 우리가 이게 거짓으로 할 때 임시로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런 집 속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조건 지워지고 짜맞춰진 이거 현상은 있다. 그게 가제죠. 예.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걸 중도로 이해하는 얘기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풍 같은 경우에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태풍 같은 조건이 짠 맞춰주면 나타나고, 그렇죠. 그 조건이 소멸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 그 태풍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없는 걸 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조건이 짜맞이 그 인연이 맞춰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거는 가로 임시로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문제가 공가중 삼재. 그것을 따로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월융 삼재고, 공가중 삼재, 천태 삼관 그렇게 말합니다. 천태종은 그렇다면 그 삼재원융이라는 것이 그 대각국사 한 분의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죠. 들여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창실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중국에 천태종이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천태종뿐만 아니라 천태학문이 우리도 이제 일찍부터 고려 초부터 들어옵니다. 재관이라고 하는 스님이 천태사교의를 쓰죠. 네. 그래서 그 전통이 있다가 그게 하나의 종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대가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사님, 저 동국대학교 사학과 김상현입니다. 국사님의 삶과 사상은 제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가요? 전 그저 제 학문의 길, 종교의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면 참 기쁜 일이죠. 국사님의 삶을 보면 마치 어떤 빛을 따라 움직인 듯합니다. 등대를 따라 길을 가는 외로운 한 척의 배라고나 할까요? 대신 차이점은 있어요. 그 배는 풍랑을 무서워하지만 국사님 당신은 풍랑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요. 도전정신 또한 존경스럽습니다. 송나라에 밀양 간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갈 길은 가야지요. 그 길이 내 길이라는 것을, 또 그 길에 가면 새로운 법문의 눈이 띄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 주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종파의 승려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화엄종, 천태종, 선종, 율종, 법성종 등 그 다양한 승려들과 불법을 묻고 해답을 찾으면서 국사님의 마음에 빛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선교의 통합도 그 다양성을 잘 간파한 데서 비롯하지 않았을까요? 하하, 그런가요? 상선을 타고 송나라로 향할 땐 전 절실했습니다. 뜻을 품기 위해 몸을 던진 셈이지요. 그때 선종의 종본선사는 국사를 이렇게 찬양했다지요. 이 세상 그 누가 만리의 홍파 타고 불법 위에 몸 믿고 선제를 본받았던가. 생각건대 연부제에서는 참으로 희유한 일, 마치 우담바라꽃이 불 속에서 핀 것 같네. 하, 고마운 일이죠. 종본 성사께서 무얼 그리 잘 본 건지. 근데
김상현 교수, 난 아직도 목이 말라요. 제가 죽은 게 제 나이 47입니다. 어린 시절 책 읽는 것이 너무 좋아 몸을 돌보지 않은 탓이죠. 병이 깊었습니다. 저는 제 뜻을 병이 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제 뜻은 정도의 중흥이었지요. 정도의 중흥이라. 역시 구도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좀 더 살아있었다면 더 큰 뜻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당신이 기록한 당신이 이룬 일들이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를 다시 세우는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봐주니. 김상현 교수, 당신도 아직 할 일이 많죠? 몸 관리가 우선입니다. 병이 뜻을 앗아갑니다. 내 여기서 기다릴 테니 큰 뜻 세우시고 후학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저도 흰머리가 설 때까지 학업의 수고를 쌓고 또 쌓겠습니다. 훗날 백발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네, 두 분의 대화였습니다. 지금 뭐 얘기 속에 의천의 이제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뭐 자세 뭐 등등 쭉 짚어봤습니다만, 선생님처럼 이제 불교 학자로서 의천을 바라보면 어떤 존재로서 다가오는 겁니까? 불교 학자로서의 의천이라고 그럴까요? 승려로서의 의천 말고. 예. 우선 이분이 이분이 했던 불교 교학의 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뭐 대단히 연구를 하기보다도 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정열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그 수많은 자료, 그 속장경, 교장이 그렇고, 그 외에도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그 석원사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석원사림은 불교와 관련된 역사 자료들을 250건으로 집대성했었습니다. 예컨대 옛날 고성의 비문이라든지 혹은 역사 기록들 이런 것들을 집대성해가는 노력들, 또 그다음에 원종물류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원종이 화엄종입니다. 네. 원래 이분이 화엄종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 화엄종과 관련된 화엄학과 관련된 여러 문헌 혹은 여러 기록들, 고기록 이런 것들을 집대성했던 게 원종물류입니다. 그러니까 속장, 그 교장, 원종물류, 또 그다음에 서군사림 이런 걸 볼 때 이분이 정말로 앞으로 올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우선 정력을 쏟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건강했다면은 자기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했죠. 예. 이미 그런 자료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열정을 쏟아서 그런지 47세에 요절하고 마니까 그 꿈을 다 못 이룬 것이죠. 예. 그러나 이분 이렇게 보면 자기 그 문집 속에 그야말로 촌음을 아껴 써서 이것을 학문을 하려고 하는. 근데 그 학문하는 자세가 아주 진지합니다. 그냥 내 이론이 내 뭐 후배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거 걱정할 게 아니다. 학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해와 달과 더불어 이렇게 다투고 귀신과 더불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먼 훗날 천년 후에 온 후배들도 내 글을 보고 이게 여기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그것은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해가는 그 자세겠죠. 예. 예. 하긴 그 연장선상이겠네요. 그 이제 현실 정치에도 부분적인 관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 주조를 직접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배나 이런 걸로 이 물자 교환하느니 얼마나 불편하느냐. 불편하죠. 예, 화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왕한테 직접 건의도 하고 말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숙종 때니까 자기 형님입니다. 예. 형님한테 자기가 정말로 이건 중요한 일이라고 더구나 중국에 가서 경험을 본 해봤어요. 거죠, 그러니까 본 거예요. 선진 문물을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게 선진 문물을 직접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예. 와서 보고는 이거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그 숙종 6년인가요? 몇 년 후에 아마 그게 실행이 돼서 해동통본가 하는 그런 그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해동통보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 이름을 그게 아니까. 만들어지거든요. 그 그게- 전에도 이제 철전이 있기는 있었어요. 네. 있기는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통용이 안 됐는데 이제 대각국사가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건의하고 이 일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실적인 감각도 있었던 거죠. 더구나 또 왕자니까 또 자기 형님이 왕이니까 네. 그런 걸 현실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아마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의천의 면모를 두루두루 이제 훑어봤습니다. 근데 원효하고 비교한다면 뭐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인물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효의 사상이라든지 하는 것을 현실 맥락 속에서 재해석해보고 무엇을 또 받아들일 것이냐 이 논의는 가능한데 의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구체화된 게 없는데요. 선생님 연구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의천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점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지 정리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는 그 대각국사를 보면서 그의 그 가슴 속에 강하게 타고 있는 그 구도의 열정이 그건 어느 시대를 가도 그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광범하게 동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 보편적인 사유와 보편적인 그 학문의 성과, 불교 학문의 성과를 이렇게 집대성하려고 하는 노력 여전히 지금도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분은 원효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외의 여러 태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저서 우리의 어떤 전통 여기에 대한 이해도 가지면서 지나치게 어떤 민족주의에 흐르지 않고 보편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노력들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다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먼 훗날에 기초를 쌓아가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제자와 더불어 공동 작업을 통해서 그런 방대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노력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한테도 소중한 교훈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사학과 김상현 교수와 더불어 대각국사 의천의 삶과 사상 만나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 의천의 면모를 느낄 수 있게 네. 뭐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낭독해 이 대각국사 문집 속에 자기 제자한테 준 편지 글이 있습니다. 예. 짤막하게. 그 내용은 스승과 제자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오늘날 우리한테도 상당히 그 교훈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새로 참여한 학도 덕칭 보아라. 무릇 스승과 제자의 도는 참으로 쉽지 않나니 너는 알겠느냐?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자. 스승된 이가 도를 얻고서 그 자리에 있다면 진실되고 외람되지 않지만 도를 잃고 이름만을 훔친다면 외람되고 참되지 못한 것이다. 제자된 자가 스승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행한다면 옳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 법만을 취하고 은혜를 저버린다면 아첨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 그러므로 외람되거나 아첨하는 것은 훈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 내가 만일 너희들을 가르침에 외람됨이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속인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나에게 구함에 아첨으로 한다면 너희가 나를 속인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스승과 제자라는 말만을 알 뿐 스승과 제자의 참다운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가끔 있다. 만약 스승과 제자가 도로서 하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이 무엇을 의지해서 행해지며 훗날 스승 될 자가 어디에 의지해서 존립할 것인가. 도가 행해지지 않음이 진실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아, 너와 내가 외람되었겠는가 아첨하는 것인가.
이것은 모두 여러 사람들의 판단을 기다려서 증명될 것이다. 너는 명심하도록 하라. 네. 내용도 내용인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옛분의 글은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여 년 전에 네. 어떤 어르신이 자기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쓴 거, 그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이 글이 참 좋아요. 예. 저는 이 글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이제 절에 경험이 있는데 네. 우리 스님으로부터 우리 스님이 대가국사 좋아하시가 문집 이거 원문을 놓고 배웠어요. 음. 그래서 옛날에는 원문을 다 외웠는데 지금은 다 뭐 번역을 읽었습니다만 이걸 참 좋은 글이에요. 예, 글쎄요. 후학들에게 의천이 저 높은 데서 이 세계관이 불교적 세계관이니까 뭡니까? 다시 오시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연구자로서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갔듯이 그분이 남긴 그 문집, 그분이 남긴 글을 읽을 때 아마 천년 세월을 건너뛰어서 같이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늘 오죠. 제가 조금 전에 지금 그 편지를 읽어드린 것도 이 편지도 사실은 우리한테도 울림이 오잖아요. 네. 스승으로서 자격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교하고 다른 게 이 지금 스승이 중요하다는 얘기만 하지 않아요. 나란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스승과 제자가 나란히 중요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진리가 다시금 계속 이어져 간다는 그런 생각이니까요. 예. 예. 글쎄요, 저희 시간도 이 선현의 깨우침이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의 맥으로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예. 선생님 모셨는데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